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드먼드의 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앤과 그 필리파가 안락사라고 해야 될까요? 자꾸 앤을 따라오는 그 고양이를 마취약을 먹여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마취약을 먹여서 안락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끝까지 살아남은 장한 고양이 러스티를 기르게 되는 이야기까지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제임스나 아주머니께서 조지프와 세라 고양이 두 마리를 가지고 오게 되는 이야기까지 읽어드렸고요. 그 조지프와 세라 고양이 각각의 모습을 표현하는 부분 읽어드렸고, 그 세라 고양이에 대해서 또 아주머니가 덧붙여서 설명하는 부분부터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 이름이 세라였기 때문에 남편은 항상 세라 고양이라고 불렀지. 이제 8살인데 쥐를 아주 잘 잡는단다. 걱정하지 마, 스텔라. 세라 고양이는 싸움을 하는 법이 없으니까. 그건 조지프도 마찬가지지. 아주머니가 말하자 스텔라가 대꾸했다. 여기선 자기 방어를 위해서 싸우게 될걸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러스티가 들어왔다. 러스티는 거실 중간쯤 신나게 걸어오다가 침입자들을 보았다. 그 순간 멈춰선 러스티가 꼬리를 어찌나 치켜 세우던지 꼬리 3개를 합친 것만한 크기가 되었다. 또 방어하느라 등의 털을 아치형으로 곤두세웠다. 러스티는 머리를 숙이고 증오와 방어의 태도를 담은 무서운 소리를 지르며 곧장 세라 고양이에게 달려들었다. 거만한 세라 고양이는 동작을 멈추고 러스티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세라는 경멸하듯 발을 획 뻗는 것으로 러스티의 맹습을 받아냈다. 러스티는 무기력하게 카펫 위를 구르더니 비틀대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경계하는 눈초리로 세라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싸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세라 고양이는 등을 돌리고 다시 얼굴을 씻기 시작했다. 러스티는 덤비지 않기로 했다. 그때부터 세라 고양이가 고양이 3개를 다스렸다. 러스티는 그 뒤로 다시는 세라 고양이에게 대들지 않았다. 그때 경솔하게도 조지프가 일어나서 하품을 했다. 창피를 당해 복수심에 차 있던 러스티가 조지프에게 달려들었다. 조지프는 평소에는 온순했지만 상황에 따라 싸울 줄 알았고 또 잘 싸웠다. 결과는 연이은 무승부였다. 러스티와 조지프는 매일 눈만 뜨면 싸웠다. 앤은 러스티 편을 들면서 조지프를 싫어했다. 스텔라는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제임스나 아주머니는 웃음을 터뜨릴 뿐이었다. 싸우게 내버려둬. 결국은 친구가 될 테니까. 조지프는 운동 좀 해야 돼. 너무 뚱뚱해져서. 러스티도 이 세상에 고양이가 저 혼자뿐이 아니라는 걸 배워야 하고. 결국 조지프와 러스티는 상황을 받아들였고 적에서 친구가 되었다. 둘은 서로에게 앞발을 올려놓고 같은 쿠션에서 잠들었고 서로 얼굴을 핥아주기도 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익숙해지게 되었네. 게다가 난 설거지랑 바닥 청소하는 법도 배웠고. 필이 말했다. 하지만 고양이를 마취시켜 죽이는 솜씨는 형편없던걸. 앤이 웃으며 말했다. 그건 상자에 구멍이 났기 때문이었어. 필이 버텼다. 구멍이 있어서 다행이었지. 새끼 고양이는 물에 빠뜨려서 죽여야 해. 안 그러면 세상이 온통 새끼 고양이로 넘쳐날 거야. 하지만 어른이 된 고양이들은 달걀을 훔쳐먹지 않는 한은 죽여선 안 된다고. 제임스나 아주머니가 엄하게 말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러스티 모습을 보셨다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걸요. 러스티는 악마랑 비슷한 꼴이었어요. 스텔라가 말했다. 난 악마가 그렇게 흉하게 생겼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흉하게 생겼다면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을 테지. 나는 악마가 잘생긴 신사일 거라고 생각해. 아주머니가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그리고 19 에피소드.
이번 생일에 20살이 되니 10대 시절은 영원히 가버렸지 뭐예요. 앤은 무릎에 러스티를 올려놓고 벽난로 앞에 앉아서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제임스나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거실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스텔라와 프리실라는 위원회 모임에 갔고 필은 파티에 가려고 위층에서 단장 중이었다. 아쉬울 테지. 10대 시절은 인생에서 좋을 때니까. 나는 아직 10대 시절이 끝나지 않아서 다행이야. 아주머니의 우스갯소리에 앤은 소리내어 웃었다. 아주머니는 언제까지나 그러실 거예요. 100살이 돼도 18살로 사실걸요. 네, 아쉽고 약간은 불만스럽기도 해요. 오래전 스테이시 선생님은 20살이 되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성격이 완성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 성격은 그다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결정투성이니까요. 누구나 그렇지. 내 성격은 100조각으로 갈라져 있잖니. 그 스테이시 선생님이란 분의 말은 20살이 되면 성격이 한쪽으로 방향을 잡아 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뜻인 것 같구나. 걱정할 것 없다, 앤. 하느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재미나게 지내면 된단다. 그게 내 인생관인데 늘 잘 맞아 떨어지지. 필은 오늘 밤 어디 가는 게냐? 제임스나 아주머니가 활달하게 말했다. 무도회에 간대요. 가장 예쁜 드레스를 입을 거래요. 크림빛이 도는 노란 비단에 고운 레이스가 달린 걸로요. 필의 갈색 피부에 잘 어울려요. 비단과 레이스란 말에는 마법 같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니? 그 말만 들어도 발이 근질근질해진다니까. 게다가 노란 비단이라 햇살로 지은 드레스가 떠오르는구나. 난 언제나 노란 비단 드레스를 입고 싶었지만 어릴 때는 어머니가, 나중에는 남편이 말렸지. 내가 하늘에 가게 되면 맨 처음으로 할 일이 노란 비단 드레스를 사는 일이야. 앤이 웃었다. 필이 아래층으로 내려와 벽에 걸린 기다란 타원형 거울에 모습을 비춰보며 말했다. 예뻐 보이게 하는 거울에 비춰봐야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야. 내 방에 있는 거울은 사람을 푸르딩딩하게 보이게 해서 말이지. 나 예쁘니 애? 네가 얼마나 예쁜지 알아, 필? 앤은 솔직하게 감탄하며 물었다. 물론 알지. 예뻐 보이게 하는 거울이나 남자가 다 무슨 상관이야? 친구가 예쁘다는데. 블라우스 끝자락이 스커트 속으로 제대로 들어갔니? 스커트 모양이 똑바른 거야? 장미를 약간 낮게 다는 게 더 좋을까? 너무 높은 것 같아. 장미 때문에 사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보이는 것 같은데. 하지만 뭐가 귀에 걸리적대는 게 싫어서 말이지. 모든 게 다 좋아. 그 보조개도 최고고. 앤, 내가 널 특별히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넌 마음이 넓거든. 질투심 같은 건 조금도 없어. 필의 말에 제임스나 아주머니가 끼어들었다. 앤이 왜 질투를 한단 말이냐? 너처럼 아름답지 않을지는 몰라도 한결 예쁜 코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알아요. 필이 동의하자 앤이 솔직히 말했다. 나한테는 코가 늘 위안이 돼. 그리고 이마 위에 머리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앤. 이거 필 목소리다. 죄송해요. 그리고 이마 위에 머리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앤. 약간 곱슬거리는 머리가 언제라도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절대 안 떨어지잖아. 매력 있어. 코 얘기를 하자면 난 몹시 걱정이 돼. 40살쯤 되면 바이언 가문의 코 모양으로 변할 거야. 내가 40살이 되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 앤? 결혼해서 나이 든 마님 같겠지. 앤이 놀렸다. 안 그럴 거야. 필은 파트너를 기다리느라 편안히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조지프 고양이 녀석아. 내 무릎에 올라앉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온몸에 고양이 털을 묻히고 무도회에 갈 생각은 없으니까. 아니야, 앤. 난 마님처럼 보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결혼은 했겠지. 알렉이나 알론조랑? 앤이 묻자 필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어느 쪽이랑 할지 결정할 수 있다면 그렇겠지. 결정하기 어렵지 않은걸? 제임스나 아주머니가 꾸짖듯 말했다. 저는 둘을 저울질하는 성격인가 봐요, 아주머니. 어느 쪽을 선택할지 자꾸만 망설이게 되거든요. 사리 분별을 더 잘해야 될 게다, 필리파.
물론 사리분별을 잘하고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아주머니가 알렉과 알론조를 아신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왜 어려운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그렇다면 두 사람보다 좋은 사람을 선택하면 되겠네. 너한테 반한 윌 레슬리라는 상급생이 있잖아. 크고 순한 눈이 보기 좋던데? 앤이 말했다. 너무 크고 너무 순해서 저 쏘는 같잖아. 필이 쏘아붙였다. 그럼 조지 파커는 어때? 늘 막 풀을 먹여 다림질한 것 같은 모습이라는 것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어. 그럼 마르 홀워시는? 그 사람 결점은 못 집어낼걸? 네, 가난하지만 않다면 그렇겠죠. 저는 부자랑 결혼해야 돼요, 제임스나 아주머니. 그게 잘생긴 외모와 함께 꼭 갖추어야 할 조건이에요. 길버트 블라이드가 부자라면 그와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나, 그래? 앤이 좀 심술궂게 대꾸했다. 우리 둘 다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나도 앤도 길버트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필이 놀리는 투로 말했다. 불쾌한 얘기는 그만하자. 난 언젠가 결혼은 할 테지만 최대한 그날을 미룰 거야. 잘 생각해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필. 제임스나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 좋았던 옛 시절, 사랑했던 마음은 한참 유행에 뒤떨어지는구나. 필이 장난조로 한 구절 암송하더니 덧붙였다. 저기 마차가 온다. 가봐야겠어. 다녀올게요. 유행에 뒤떨어지는 두 분. 필이 나가자 제임스나 아주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앤을 바라보았다. 저 아이는 예쁘고 사랑스럽고 마음씨도 착하긴 하지만 정신 상태가 바른 것 같으냐? 그럼요. 필의 정신 상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공연히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앤이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제임스나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저 아이를 사랑하니까 나도 그러길 바래.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 사람을 놀라게 한다고. 저런 여자아이는 처음이야. 나도 처녀 시절 꽤 여러 모습을 가진 아가씨였지만 저렇지는 않았는데. 얼마나 여러 모습을 가졌는데요, 아주머니? 5-6가지는 되지 아마. 유쾌하고 정말 재미있는 아주머니입니다. 그쵸? 이 레이먼드 앤에서는 보통 이렇게 한 15줄, 20줄 되는 그 대사가 있어도 꼭 그 뒤에는 앤이 화를 내며 말했다. 다이애나가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누가 말했는지 정확하게 항상 그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요 레이먼드 앤은 그 대사를 다 읽어야지만 누구 대사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뒤에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같은 실수를 하네요. 읽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 네, 들으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빨리빨리 파악해 보겠습니다. 20. 길버트 고백하다. 다시요. 20. 길버트 고백하다. 정말 지루한 하루네. 필은 성난 고양이 2마리를 소파에서 내쫓고 앉아 느긋하게 기지개를 켜며 중얼거렸다. 피크윅 클럽의 기록을 읽고 있던 앤이 고개를 들었다. 이제 봄 시험이 끝나서 찰스 디킨스의 책을 읽는 중이었다. 앤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우리한테는 지루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멋진 하루일 거야. 어떤 사람은 행복에 겨워서 하루를 지낼걸. 오늘 어디선가 근사한 일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멋진 시가 쓰였거나 위대한 사람이 탄생했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거고.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멋진 생각을 망칠 건 또 뭐야. 난 가슴이 무너지거나 불쾌한 일은 생각하기 싫어. 필이 투덜댔다. 평생 살면서 불쾌한 일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필? 물론 아니지. 지금 바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잖아. 알렉과 알론조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 유쾌한 일이라고 말할 순 없잖아. 넌 어떤 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는구나, 필. 뭐하러 그래? 안 그래도 그런 사람이 많아서 걱정인데. 세상에는 나같이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앤. 모두 지성미가 넘치고 심각하고 진지하다면 세상은 정말 끔찍한 곳이 될 거야.
내가 맡은 임무는 조시아 앨런의 말처럼 매력을 발산하고 유혹하는 것이라니까. 솔직히 말해봐. 내가 여기 온 뒤로 지난 겨울 패티의 집이 훨씬 밝고 유쾌했지? 그럼 그랬지. 앤이 인정했다. 그리고 모두 날 사랑해.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임스나 아주머니까지도. 그러니 내가 달라질 필요가 있겠어? 아, 너무 졸리다. 어젯밤 늦게까지 유령 이야기를 읽었거든. 침대에서 책을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 불을 끌어갈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다행히 스텔라가 들어와서 불을 꺼주지 않았으면 불이 아침까지 켜져 있었을 거야. 스텔라 소리가 나기에 내 방에 들어오라고 불렀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스텔라한테 불을 꺼달라고 했어. 침대에서 내려가면 뭔가가 내 발목을 붙잡을 것만 같더라니까. 그런데 앤, 제임스나 아주머니는 올여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셨대? 그대로 여기서 지내신대. 아주머니는 혼자 살림을 차려도 문제가 많고 누구네 집을 방문하기도 싫다고 말씀하시지만 고양이들 때문에 그러실 거야. 무슨 책을 읽고 있니? 피크윅. 그 책을 읽으면 언제나 배가 고파져. 책에 먹을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 등장인물들이 항상 햄, 달걀, 밀크펀치 등을 먹고 있잖아. 난 그 책을 읽은 뒤에는 언제나 찬장으로 간다니까. 생각만 해도 배가 고파지네. 음식 저장실에 먹을 게 있나요, 앤 여왕님? 필이 물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레몬파이를 만들었는데 그걸 한 쪽 먹지 그래? 필은 음식 저장실로 갔고 앤은 러스트를 데리고 과수원에 나갔다. 아, 길버트 언제 나오죠? 초봄의 촉촉한 밤 공기가 상쾌했다. 공원에 쌓인 눈은 완전히 녹지 않았고 항구로 이어지는 길의 소나무 아래는 4월 봄볕이 닿지 않아 아직도 눈이 남아 있었다. 항구로 가는 길은 진흙탕이었고 저녁이라 싸늘했다. 하지만 군데군데 풀이 자라고 있었고 길버트는 나왔다. 길버트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서 예쁘게 자란 꽃을 찾아냈다. 길버트는 꽃을 꺾어 손에 들고 과수원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앤은 과수원의 큰 잿빛 돌에 앉아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곳에 서 있는 메마른 자작나무 가지에 대한 시를 읽고 있었다. 앤은 하늘에 성을 지었다. 멋진 저택에는 햇살이 내리쬐는 뜰이 있고 위풍당당한 복도마다 아라비아의 향내가 풍겼다. 앤은 그곳을 다스리는 여왕이자 여주인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쪽으로 오고 있는 길버트가 눈에 들어오자 앤은 얼굴을 찌푸렸다. 최근에는 길버트와 단둘이 있지 않도록 조심했다. 하지만 길버트는 앤을 보았고 러스티마더 마저 앤을 혼자 두고 가버렸다. 길버트가 앤 곁에 앉으며 산사나무 꽃을 내밀었다. 이걸 보면 고향에서 학교 소풍을 갔던 일이 떠오르지 않아, 앤? 앤은 꽃을 받아들고 얼굴을 묻고 향기를 맡았다. 난 지금 사일러스 슬론신의 들판에 있는 기분이야. 앤이 황홀해하며 말했다. 며칠 뒤면 현실이 될 텐데 뭐. 아니야, 2주일 뒤에나 갈 수 있을 거야. 에이버니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볼링브록에 있는 필레 집에 들를 계획이야. 나보다 네가 먼저 에이버니에 가 있겠는걸? 아니야, 난 이번 여름은 에이버니에서 지내지 않을 거야, 앤. 데일리 뉴스 신문사에 일자리를 얻어서 일해보려고. 아... 앤은 탄성을 내지르며 길버트 없이 에이버니에서 여름 내내 지내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 보았다. 어쨌든 그리 좋을 것 같지는 않았다. 앤은 담담하게 말했다. 물론 너한테는 잘된 일이지. 줄곧 그 일자리를 얻고 싶었거든. 내년 학비를 버는데도 도움이 될 거야. 너무 열심히 일하면 안 돼. 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했다. 이럴 때 필이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앤이 말을 이었다. 넌 지난 겨울 내내 꾸준히 공부만 했으니까. 참 좋은 저녁이지? 오늘 저기 있는 구부러진 나무 밑에서 하얀 바이올릿을 찾아냈거든? 금광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니까.
넌 언제나 금광을 발견하는구나. 길버트 역시 무심히 말했다. 우리 가서 바이올렛이 더 피어 있는지 보자. 내가 피를 부를 테니까. 앤이 서둘러 말했다. 지금은 필이랑 바이올렛 생각은 하지 마, 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어후, 광대야 내려와. 길버트는 앤이 손을 뿌리치지 못하도록 꼭 쥐면서 말했다. 제발 그러지 마. 제발 말하지 마, 길버트. 앤이 애원조로 말했다. 아니, 꼭 해야겠어. 계속 이렇게 지낼 순 없어. 앤,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네가 알아야 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어. 언젠가 내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해 줄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길버트. 네가 모든 걸 다 망쳤어. 앤이 속상해하며 말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길버트가 물었다. 날 좋아하지 않니? 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래, 그런 식으로는 아니야. 친구로는 널 굉장히 좋아해. 하지만 널 사랑하진 않아, 길버트. 하지만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는 희망조차 줄 수 없는 거니? 그렇게 못해. 난 절대로 너를 사랑할 수 없어. 그런 식으로는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는 내게 이런 말 하지 마. 앤이 필사적으로 말했다. 또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앤은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길버트의 얼굴이 입술까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눈까지도. 앤은 몸이 떨려서 눈길을 돌렸다. 그 어디에도 낭만 같은 것은 없었다. 청혼은 괴상하지 않으면 끔찍해야 하는 걸까? 앤은 지금의 길버트의 얼굴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마침내 길버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아니, 아니야. 난 그런 식으로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이 세상 누구보다 널 좋아해.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는 계속 친구 사이로 지내야 해, 길버트. 길버트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친구라고? 난 네 우정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앤. 나는 네 사랑을 원해. 그런데 넌 그걸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구나. 미안해. 용서해줘, 길버트. 앤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상상 속에서 사랑을 거절할 때 하려던 멋진 말은 다 어디 가고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걸까? 길버트가 앤의 손을 가만히 놓아주었다. 용서하고 말고 할 일은 없어. 네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 내가 자신을 속였던가 봐. 잘 있어, 앤. 앤은 방으로 가서 창가에 앉아 울었다.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것이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물론 그것은 길버트와의 우정이었다. 왜 이런 식으로 그것을 잃어야 하나? 필이 달빛 뜨는 방에 들어오다가 물었다. 앤, 무슨 일이야? 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필이 1000마일 떨어진 곳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